자, 지금 해외 저축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서 한번 내용 살펴볼게요. 일단 이게 이제 문제였죠. 최근에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대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추가 경정 예산이 뭐예요? 네? 아니 요거는 제 문제 있던 건데. 아 그래요? 예. 추가 경정 예산이 뭔데요? 추가 경정 예산. 경제 정상화를 위한 추가 예산. 원래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근데 예산이라는 게 보통 이제 올해 예산은 작년도에 이미 다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건데, 만약 올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면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추가 경정 예산, 추경 예산 이렇게. 경정은 무슨 뜻이죠? 경정이 한자로 바꾼다는 얘기죠. 개정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추가로 다시 바뀐 예산. 그게 추가 경정 예산. 그래서 신문 기사 보시면 추경 예산 편성. 이렇게 기사의 약자로 나오잖아요. 추경 예산 편성.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 개념 한번 보시라고. 자, 재정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뭐예요?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정부가 돈을 더 쓰겠다고 지금 예산 편성을 했다는 거고, 그럼 재정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지금 돈을 더 쓰겠다는 얘기니까. 이때 재정 적자가 증가하면 국민의 저축과 해외 저축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이게 이제 문제였었고요. 이 내용이. 자, 질문하신 걸 볼게요. 국내에서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외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하므로,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뭐죠? 국내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해외 투자가 증가한다는. 해외 투자가 증가한다는 거는 뭐예요, 의미가? 해외 투자 증가는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해외 투자가? 원래 정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투자한다는 개념이잖아요. 원래 해외 투자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투자하는 게 해외 투자. 원래 개념은. 그거 설명하려고 앞에. 근데 이제 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수입이 증가한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수입한다는 거는 상대국은 수출한다는 거고, 맞죠? 그럼 해외 투자가 증가하는, 수출이 해외 투자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뭐예요? 국내 수입 증가는 해외 투자가 증가한다, 이렇게 쓰신 이유는? 아 그럼 제가 헷갈렸나 봐요. 일단 해외 저축의 정의가 뭐냐 이거죠. 해외 저축의 정의. 외국인이 국내로 그렇죠. 외국이 우리나라에 저축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해외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저축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주체가 해외라는 거죠. 해외. 그래서 지금 저축의 정의를 보면 가계저축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저축이 있고, 그리고 해외 저축이 있고. 그럼 요거 주체별로 나눈 거죠. 가계저축, 정부저축, 해외저축 이렇게. 그러면 가계저축은 다시 식 뭐예요? 요거는 처분 가능소득 Y 빼기 T에서 못 뺀 거, 소비를 뺀 거. 이게 가계저축. 다시 정부저축은요? 조세 수입에서 정부 지출을 뺀 거. 요거. 그럼 이제 해외 저축의 개념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지. 이게 뭘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민소득 방정식에서 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Y는 CIG, 소비, 투자, 정부의 지출, 그리고 순수출. 이렇게 해서 NX가 X 빼기 M. 그래서 이거 투자로 정리하면 다 넘길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그러면 Y 빼기 C 빼기 G 더하기 X 빼기 M이 절로 가면은 M 빼기 X로 바뀌고,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는 걸 했었죠? y 빼기 t 빼기 c. 없던 t를 빼면 다시 t를 더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m 빼기 x 식. 그럼 요게 위에 있는 가계저축 되는 거고, 또는 민간저축 되는 거고, 요게 정부저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투자할 때 저축된 거 가지고 투자할 거 아니에요. 저축 자금으로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계와 정부저축으로 투자를 할 수 있죠. 여기 이제 국내 총저축이잖아요. 그래서 국내 총저축으로 투자 자금을 쓸 수 있어요. 이거를. 근데 국내 총저축 자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한다? 외국의 저축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때 이제 m 빼기 x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입한다는 것은 상대국 입장에서는 수출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기호로 쓰면 XF 이렇게 외국에서의 수출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수출은 상대국을 수입하는 거니까 그래서 빼기 MF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제수지 균형 배웠을 때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더하기 자본수지, 원래 이제 자본 및 금융계정인데 그냥 자본수지라고 쓸게요. 그래서 자본수지는 0. 요게 이제 균형식. 그러면 지금 요게 왜냐면 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그럼 미국에서 지금 수출 빼기 수입이 흑자. 미국 쪽에서. 그럼 요게 플러스라는 얘기죠. 미국 입장에서는 플러스. 그러면 자본수지는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에서 어떻게 한다? 돈이 나간다, 들어온다? 마이너스니까. 미국에서 돈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미국에서 경상수지가 흑자면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돈이? 한국으로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맞아요? 여기까지? 그럼 미국에서 우리나라 뭐 하는 거예요? 저축한다는 거예요. 해외 저축. 그러면 해외 저축의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을 뭘로 할까요? 원래 저축하면 뭐 받아요? 이자를 받잖아요.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에 저축을 한 대가로 미국은 이자를 받아간다고요. 그럼 미국이 뭐에 대한 저축을 하면 이자를 받아갈까요? 우리나라 국채 사는 거, 국채. 한국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을 가져간 거고, 미국에서 한국 국채를 매입하는 경우가 뭐다? 해외 저축의 한 사례가 된다고요. 그럼 채권 샀으니까 한국에서 미국 쪽으로 이자를 주는 거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저축하는 게 해외 저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해외 저축식이에요. M-S가 이 자체가. 그러면 요 문제에서 정부 재정 적자가 발생됐을 때 국민저축은 어떻게 될까? 요거는 감소. 요거는 가계저축 더하기 정부의 저축의 합. 요거니까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가 증가하게 되면 정부 저축이 감소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저축은 뭐 한다? 감소한다. 이게 바로 답 나오고. 저 이제 물어보신 거는 해외 저축이죠. 그리고 해외 저축. 그러면 중요한 게 뭐야?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보셔야 되죠. 우리나라 경상수지. 근데 경상수지는 원래 x 빼기 m이었잖아요. 다시 식 쓰면 y는 c i g nx였고 이걸 x 빼기 m으로 정리한 식이 뭐였습니까? sp 빼기 i 더하기 t 빼기 g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게 뭐하면 재정 적자로 마이너스가 되면 x 빼기 m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럼 x 빼기 m이 마이너스면 m 빼기 x는 플러스죠. 그럼 해외 저축은 증가하는 거지. 이 말이. 맞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돈이 어떻게 된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 내용이. 해외 저축이 증가한다는 개념이에요. 플러스니까. 그래서 지금 국내 외환이 많이 들어온다는 의미는 뭐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저축한다는 얘기죠. 저축. 그래서 달러가 유입되는 거예요. 달러 유입. 달러 유입. 그럼 달러 유입이 됐는데 그 달러는 아까 예를 든 게 하나보다 미국이 한국의 채권을 사는 케이스. 그게 해외 저축 증가예요. 해외 저축 중에서 해외는 우리나라가 해외로 저축한다는 게 아니라 해외라는 경제 주체가 우리나라에 저축하는 케이스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재정 적자 못하죠? 재정 적자가 증가한다는 거는 말 바꿔야죠. 이게 먼저 아니에요? 정부 지출의 증가로 재정 적자가 증가한다. 이 순서가 일단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국내 총저축 또는 국민 총저축의 감소를 하는 거고 소비 증가로 왜 쓴 거죠? 그냥 저축 감소니까? 소비가 증가하는 거고 그러면 수입이 증가하니까 경상수지가 적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이렇게 논리 써도 상관없어요. 적자. 그럼 적자가 되면 해외 저축은 증가. 아까 했다 증가. 그래서 증가했다는 거는 우리나라로 뭐가 들어온다? 달러가 유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의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는 거고 얘네는 흑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본 수지는 적자. 외국 입장에서 적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 자본 수지가 흑자. 이렇게. 그래서 미국의 돈이 우리나라로 유입된다는 거죠. 이때 해외 투자 증가하시면 안 된다고. 아까 해외 투자는 보통 쓸 때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투자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쓰시면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시키면 대부자금 시장에다 써요. 이렇게도 한번 그림 그릴 수 있어요. 대부자금 시장. 다시 세로축 뭐예요? 세로축. 세로축. 자금시장. 세로축. 변수. 이자율. 명목의 실질이에요. 저축할 때 명목금리 중에 실질금리 중에 실질금리, 실질. 물가를 반영한 금리.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저축 이자 퍼센트는 의미 없고요. 물가가 더 올라가면 원래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 정확한 금리는 실질 금리가 들어가야 된다. 실질 이자율 R 이렇게 쓰고 아까 Y는 CIGNX를 여기다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투자로 정리한 식 민간저축 플러스 T 빼기 G 정부저축 플러스 M 빼기 X를 여기에 넣을 수 있다고요. 여기다. 그러면 투자는 실질금리와 역관계. 그러니까 우 하향으로 그려지죠. 투자. 그래서 투자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근데 민간저축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 민간저축은 증가할 거고 T 빼기 G는 영향 안 받죠. 그러니까 정부 의사결정은 상관없고 여기는 다시 우리나라 실질금리 올라가면 우리나라로 외국인이 저축을 해야 안 해요? 저축을 하죠. 아까 이게 해외 저축이었잖아. 해외 저축. 그럼 플러스 되는 거잖아. 이것도 플러스.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놓는다고 그래서 우상향으로 쭉 그리면 전체 저축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뭐 들어간다? SP 더하기 T 빼기 G 더하기 M 빼기 X 이렇게 넣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만날 때 우리나라의 균형 실질금리가 결정되고 거래량이 뭐 저축 투자 결정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럼 이때 만약에 미국이 한국의 채권을 많이 산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림이 어떻게 변해요? 미국이 한국 채권을 산다 그 나오면 M 빼기 X가 증가하죠.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림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해외 저축이 증가하니까. 이게 오른쪽 이동 한단 말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균형 금리가 떨어진다고 설명되는 거죠. 직관적으로 우리나라 돈이 들어오니까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외환이 들어오면 변동 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는 거고 고정에서는요. 외환 매입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한국의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부자금 시장을 확대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해외 저축 여기 넣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대사님 질문 있으세요? 그 외채도 자본이 유입되는 거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외채. 외채도 자본이니까 여기를 다 저축을 뭘로 볼 수 있냐면 자본의 공급이잖아. 또는 자금 공급이었잖아. 자금의 공급. 이게 대부자금 시장이나 자금 공급. 여기는 뭐가 돼요? 자금의 수요. 근데 아까 이제 외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본이 자금이 유입되니까 자금 공급이 뭐 한다? 증가하니까 여기 우측으로 이동하고 우리나라 금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 그림에서. 그러니까 요 자금 시장을 막 마음껏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외국 요인까지 고려하겠다 하면 요걸 추가하시는 거지. 요게 들어가면 우리나라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요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 금리 변화까지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해외 저축은 이게 지금 약간 낯선 개념이에요. 일반 잘 쓰지 않는데 보통 이제 경제학 교과서 보시면 국제 경제학 쪽에서 좀 나오는 개념들이고 알아두시면 되게 좋죠. 이 자금 시장의 합성 여기다 더 추가해서 내놓는 거니까. 그래서 국내로 돈이 들어오거나 외국 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이 시장에서 변화 통해서 금리가 어떻게 변한다. 근데 금리가 변하면 지금처럼 투자 쪽은 어떻게 돼요? 선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투자는 증가한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투자 증가까지 설명하시죠.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됐어요? S요? S 식 있잖아요. S하고 밑에 있는 I하고 식이 같은데. 뭐랑 같아? S랑 네, S는 SP 플러스 T 마이너스 C에 M 플러스 M 마이너스 X잖아요. 이거요? 네. 네. 그거하고 밑에 있는 I하고 같은 게 좀 헷갈려가지고. I랑 같다는 게 뭐예요? I랑 식이 같아가지고. 이거요? 예. 이 식이 여기 들어간 거. 아, 그게 왜? 아 근데 아이는 또 따로 또 지금 저거 자금 수요 곡선이 I 아닌가 싶어서.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자금 수요가 투자 I고 아, 투자 I. 자금 공급 여기에 I가 있어요? 아니 식이 똑같으니까 식이 똑같으니까 좀 헷갈려가지고. 식이 똑같다고요? 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여기다 넣은 거잖아. 그림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저기 S가 S요? 이건 그냥 저축, 전체 저축이잖아요. 근데 저축 안에 구성이 뭐 있다고요? 가계저축, 정부저축, 해외저축 3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 저축 안에. 가계저축도 있고 정부저축도 있고. 투자에 대한 거는 왜? 투자요? 여기 투자요? 투자는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잠깐 궁금한 게 요 투자가 일로 가는 게 이해 안 된다고요? 아니 그 투자에 있는 식이 S로 가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게 따로따로 가는 거죠? 이 식을 I는으로 정리한 거잖아요. 지금 Y는 CIGNX인데 I는 해서 이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그럼 I 따로 그린 거고 오른쪽 따로 여기다 그림을 넣은 거잖아요. 공고 수요 똑같은 거. 변수가 I하고 S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요거 따로 넣은 거고 요거 따로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을 때 균형이다. 여기가 균형이다 이렇게 한 거죠. 네. 맞아요? 그거랑 똑같죠. 우리가 뭐 AS/AD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총수, 총공급. 이거 막씩 변형해서 가잖아요. 이거 동일하게. 그래서 요 식을 변형해서 여기다 그림 넣는 거. 이렇게. 질문 있으세요? 추가 질문? 이렇게 좀 확인해 볼게요.